시장은 오후 들어서 더 힘을 냅니다. 전날 미국 조정장의 영향을 받아 오전에는 변동성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개선되는 전약 후강의 화요일입니다. 코스피는 3월 24일부터 안정적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의 속도감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시각 0.4% 상승 3,212선 지나가고 있고요. 더 가파르게 올라온 코스닥, 오늘은 잠시 쉬어가나 싶었지만 오후 들어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1,030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탄력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수급적으로도 차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2분기 평균 환율 1,080원대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죠.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거래소와 현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거래소에선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외국인 골고루 담고 있는데요. 중형주 사이즈 단의 금융을 비롯해 화학, 건설 등 실적주 위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시장, 너무 빠르지도 않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리지도 않게 안정감 있게 달려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 유입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고 실적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새롭게 무언가를 매매하기에는 참 애매한 시장이 될 수 있는 지금 시점, 현명한 대응을 위한 꼼꼼한 시황 분석 오늘장 한 끗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4가지 섹션으로 특징주를 나눠봤습니다. 수급과 테마, 이슈, 또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봤는데요.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 종목, 오늘 대우건설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종목은 한화생명을 꼽아봤는데요. 외국계 창구, 특히 UBS증권에서 대우건설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인수설이 나온 대우건설, 매각 논의 소식이 나온 오늘 주가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9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이 코로나 영향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1분기 영업이익 작년 대비 150% 급증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고요. 한편 투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는 실적주와 지분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앞서 수급에서 살펴봤던 두 종목 모두 실적 기대되는 업종입니다. 테마로도 실적 기대되는 보험, 건설, 그리고 의류, 효성그룹주를 한때 묶어서 실적으로 잘 가는 실적 관련 테마로 분류해봤고요. 지분주도 강합니다. 예스24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철회한다는 소식에 예스24를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주, 또 DSC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 지분 추가로 취득했다는 소식에 두나무 지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죠. 이 두나무 관련주 카뱅과 두나무 관련 종목 한데 묶어서 지분 관련주로 묶어봤습니다. 이슈까지 확인해 보시죠. 구리 관련주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오전부터 강했던 건 이구산업, 그리고 정오지 나서 대창까지 매기가 확산됐죠. 여기에다 지난주부터 우선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개 시장 상승 끝물에 움직인다는 우선주의 급등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흥국화재 우선주, 유안타증권 우선주 등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리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올해 초부터 구리, 은가격 급등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다시금 구리 상승 이슈에 불을 지핀 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였는데요. 이 구리가 제2의 석유, 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구리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힘차게 외치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 구리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FPCB 가격이 40%나 폭등을 했죠. 처음부터 돈이 되는 사업으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FPCB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지 못해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고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탈탄소 핵심이 되는 그린 에너지 중심에 있는 구리가, 그러니까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빈 깡통만 있는 거겠죠. 시장은 앞으로 10년은 핵심 부자재가 될 구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더 열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구산업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대창은 상승폭이 살짝 둔화됐네요. 22% 급등, 서원도 10%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 관련 두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TK케미칼, 한세실업 오늘 모두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리포트발 효과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TK케미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삼성증권은 이 TK케미칼에 대해서 올해부터 화학 부문 수익성 개선에 해운 자회사의 실적 급증으로 펀더멘털이 가파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주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세실업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자로의 시장 재편 지속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함께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TK케미칼은 고점을 더 높였네요. 22% 급등하고 있고 한세실업 확인해 보시죠.
한세실업은 12% 급등, 역시나 고점 더 높였습니다. 그럼 의류주 현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의류주 영원무역도 6.4% 상승하고 있고요. F&F도 5.7%대 상승폭 오후 들어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과 전력 점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장 한끝 어떤 종목이 대표님 눈에 가장 들어오셨을까요? 네, TK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TK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레포트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뉴스 내용 중에 해운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물동량 자체가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HMM이라든지 또는 조선주에 대한 주가가 바뀌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해운 창고 관련된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실적이 전년 대비보다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평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좀 더 주목을 해서 봤던 것은 그 앞에 나는 바로 이 화학 부분에 대한 수익성 개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TK케미칼에 대한 대부분의 매출차는 바로 이 화학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화학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석화기업이라고 하는 바로 석유화학 기업들이 바로 이 유가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쓸 때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전분기 거를 소비를 하게 되고, 대신에 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가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현분기에 대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바로 정제 마진의 효과도 똑같은 건데요.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가 쌌고 현재가 비싸다면 당연히 정제 마진에 대한 차이가 늘어나는 것처럼 석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분기에 들어왔던 기름을 가공시켜가지고 그에 따른 재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유가는 전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전분기의 유가가 $40 부근이었고, 그리고 현분기가 1분기하고 현재 같은 경우 $60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약 5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 올랐기 때문에 OP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이 TK케미칼도 화학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판덱스 소재, 스트리트 소재라고 하죠. 그 스판덱스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납품이나 원재료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효성의 납품 일부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은 일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레포트에 대한 상승으로 단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추세적 상승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일선 타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급등 패턴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신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화학업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기초 소재 관련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시장 컨센서스를 1조를 과연 돌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돌파한다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무게를 두고 있고, 이렇게 화학업종 자체가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주로 좀 찾아본다면 우리가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화학을 모태로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이 또 효성이고요. 마찬가지로 코롱그룹 같은 경우에도 화학을 모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평가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LG화학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협력 밴드 업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신다면 이 TK케미칼뿐만이 아니라 TK케미칼처럼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또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전략으로 개별적인 중소형주로 좀 더 접근하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또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K케미칼도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 내일 LG화학 1분기 실적 발표를 필두로 중소형주 화학주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